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작가 박지현입니다. 면도 좀 할 걸 그랬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저를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으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 좋아요가 수만 개, 그리고 한때 좀 유명했던 글 중에는 한 6만 개 정도 받았던 그 글이 있는데, 아마 페이스북에서는 사진작가 중에서는 가장 뭐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 좀 꿈을 심어주고 함께 좀 잘 되자는 그런 식으로 항상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희망하고 싶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4일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제 4일 만에 공식적으로 첫 외출을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결정을 한 날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방문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뭐 맨 끝에 공개할게요 이런 건 안 할게요. 중간에 출발하면서 말씀 계속 나누면서 제가 힘들었고 여태까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을 잠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가볼게요.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본이 없이 이런 걸 하려니까 진짜 좀 힘드네요. 이게 유튜브 촬영도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저는 이제 오늘로써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뜬금없이 무슨 아픈 사람이냐라고 이제 말씀할 수도 있는데, 거의 2016년, 2015년도에 거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진계에서 혜성처럼, 페이스북에서 그것도 혜성처럼 이제 나타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 갑자기 큰 사랑과 관심,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저를 뭐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어서 뭐 좀 좋지 않은 일들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러지 않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고, 앞으로 누구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저처럼 힘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갖고 희망 잃지 않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올 줄 알았으면 면도도 좀 하고 미리 살도 좀 뺄 걸 그랬어요. 여태까지 제가 살이 한 막 거의 20-30kg 찌는 바람에. 아무튼 이번 연도부터는 정말 건강하게 살도 빼고 모든 생활을 다시 재고하고 다시 태어날 겁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던 때는 언제냐면은 2015년도에 페이스북에 그룹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에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죠. 지금 이름 제가 지었던 그 이름은 사진그룹 이웃집 포토로라는 그룹인데, 제가 창시자고 저 혼자서 제 사비 들여가면서 광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운영진으로 창시자이자 운영진으로 있을 때 4만 명 정도의 회원이 모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페이스북에서는 가장 활성화되고 유명했던 사진 그룹이었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연을 끊은 지 오래돼서 어느 날 이제 해당 그룹에서 이상한 좀 클라우드 펀딩을 좀 보게 됐어요. 그 클라우드 펀딩 내에 있던 작가가 굉장히 무슨 대작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경력과 실력이 있는 그런 대작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원래는 그 펀딩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웨딩 시장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보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담고 있는 시장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작가는 미성년자를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벗겨서 누드 촬영을 하고 무단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룹 내에서 카메라로, 사진으로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고, 그룹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제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운영했던 그 그룹에서 운영진으로 있었던 사람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미성년자를 이렇게 건드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운영진이었던 그 사람을 이제 내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과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미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좀 그런 피해를 받은 여성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 작가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마음의 상처만 남은 채로 마무리가 되고, 그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더 이제 안 좋았던 점은 그 크라우드 펀딩이 웨딩 촬영에 관해서 이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의 비용으로 웨딩 촬영을 해주고, 그 샘플까지, 초상권까지 가지는 조건으로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게 됐어요. 원래 그런 계획도 없었던 펀딩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괜찮아요. 그런 싸게 많이 파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사진작가분들끼리는 서로 경쟁 구도 상태가 아니라 이 시장을 서로 n분의 1로 나눠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의식이라든지 경쟁 구도,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게 아예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 단 한 가지는 이 아마추어 실력의 사람이 너무 막 대작가로 과대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인물 사진의 대가로 그리고 남의 일생일 때 단 한 번뿐인 하이라이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부모님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허락이나 일말의 통보도 없이 미성년자를 벗겨서 누드 촬영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을 하자면 강제성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기 때문에 암묵적 행위와 그런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네가 뜰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미성년자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대해서 진실성이 있다면 도덕성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에서 그 작가를 좀 질타를 하는 내용을 올렸고, 거기서 제가 표현했던 아마추어 급도 안 된다는 그 말을 누군가 그 말을 꼬투리 잡고 문제 삼아서 제가 마치 하지도 않은 아마추어 작가분들을 욕하는 식으로, 싸잡아서 욕하고 비하하는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그런 여론이 또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저는 눈에도 못 담고 귀로도 못 듣고 입으로 읽지도 못할 그런 심한 악플을 많이 봤어요. 주변 사람도 그걸 보고 이제 엉엉 울면서 괜찮냐고 할 정도로 심한 말들이었죠. 저도 사실 그런 말들을 제가 왜 들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것은 제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남의 일에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진계에서 막 그런 성적인 문제, 사랑하는 일로 하여금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식이 저도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질타를 받고 하면서 제가 사랑했던 그 포토로 그룹을 떠나면서 문석호라는 친구에게,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저에게 친한 척하며 접근을 했던 그 친구에게 이제 그룹의 관리자 자리를 넘겨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도 이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포토로 그룹에서는 제가 나가게 되고,
운영진을 맡겼던 문석호라는 친구에게 정말 계획적인 배신을 당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많이 믿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운영진 자리를 줬었는데, 그 친구는 그 모든 게 이제 계획적으로 그 4만 명이 넘는 그 그룹을 본인이 먹기 위해서 저를 그 그룹에서 다시 한번 모함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다시 악플에 시달리고, 제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또다시 뒤집어 씌워서 프레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꺼려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스스로 좀 외톨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하게도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저를 욕하는 소리가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 성격이나 성향이나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격할 여지를 줬고, 아무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환청을 겪고 괴로워하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끊었어요. 여자친구와 일 아니면은 절대 외출을 하지 않았고, 사업에만 몰두를 하고 전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은 항상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 코로나 시대인 지금도 살아남았고, 많은 훌륭한 작가분들이 떠나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상처를 받고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지 몰랐고, 저 스스로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난 강하다, 다 이겨낼 거다, 이겨냈다 라고 착각을 하고 3년, 4년, 5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겪고 견디고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괜찮지 않으면서 사실은 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달라진 제 모습이 날이 서버렸고, 날이 선 그 모습들로 계속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좋지 않았어요. 아무튼 예전의 제 모습과 달라진 제 모습을 제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도망만 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오늘 굳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면에서 늘 최선을 다했던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시 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하는 그 첫날입니다. 이제 달라진 모습이 계속 보일 것이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예전처럼 사랑받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저도 제 이점을 끊임없이 나눠주면서 함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예술가가 될 거고,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살아갈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 같은 곳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방황의 끈을 놓지 못하는지. 지금 한 4바퀴 돈 것 같아요, 같은 동네를. 이번에는 진짜 들어갈게요. 진짜 갈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도착했습니다. 떨리네요. 정말 떨리네요. 가볼게요.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니야. 주차장 잘못 들어왔어요. 다시. 바보 같은. 다 왔어요. 저는 이제 난생 처음 갔던 정신과에서 진료를 다 받고 진료와 상담을 다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진작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허무한 감도 좀 들어요. 진작 좀 올 걸,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극복하고 잘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 잘 할 거고 잘 해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자신을 믿고 잘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계속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에 자신감 넘쳤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늘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더 잘해나가는 사진작가 박지원을 더 잘해나가는 사진작가 박지원의 시즌2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결여를 극복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인생의 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제가 그랬던 저의 모습, 원했던 저의 모습, 원래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벌써 많이 좋아진 기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렇게 털어놓고 내 상처를 허락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물론 의료보험과 진료비로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거기에다 또 이제 약도 지어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네. 다음에는 이 정신과 약을 먹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제 블로그라든지 기타 다른 페이스북이나 그런 매체들도 이용해서 많은 꿀팁들 공유해드리고, 사진 촬영 방법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블로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해드릴 생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서로 파이팅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빛나는 길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스스로가 강하다고 최면을 걸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너무 나약하다고 저를 비하하지도 않을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할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을 것이고, 이런 치료를 5년 전에 받았더라면 당시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다면, 그때 깨닫고 인정을 했다면,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에서 어떤 걸 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일단 간단한 상담을 좀 했고요.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 증상이 어떤지 그랬고, 간단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했고요. 그리고 조울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근데 이제 의사분께서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약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500가지 문항이 넘는 그런 숙제 같은 설문지를 또 받았어요. 이번 주 독일 금요일에 이제 다시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과 진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졌고, 진작에 이렇게 올 것을 왜 여태까지 주춤거렸고 망설였고 제 스스로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많은 후회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잘해나갈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겨나갈 거예요.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분위기로 인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다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게 와전된 것들을 오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그 일들을 없었던 일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저에게 그랬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겁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제 잘못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고 여지를 준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잘 먹고 약도 먹고 병원에서 내준 그 숙제 같은 500문항이 넘는 문항도 잘 풀고 검사도 받고 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밝은 모습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침내 깨달은 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 스스로가 혼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침내 그 혼돈이 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저는 아픕니다.